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과학 강사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중3 2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단원의 12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A, B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A,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와 체온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기역이 자 세로축 값이 체온인데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물 온도로 따져봤을 때 기역은 뜨거운 물이 되겠고, 니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되겠습니다. 핫, 쿨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I의 경우는 지금 구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원이죠. 자, 원의 경우는 지금 실선의 지금 값이 올라갔습니다. 실선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 땀 분비량이 늘어난 거죠. 뜨거운 상황에서 땀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2에서는요, 차가운 상황에서 이 점선의 값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경우엔 땀 분비량이 아니라 열 발생량이 맞겠죠. 추운 곳이니까요. 자, 그럼 보기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자, 동그라미 기역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다. 자, 기역의 경우는 뜨거운 물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 문항이 되겠고요. 높은이라 하셔야겠고, 니은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근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틀린 보기 문항이 돼요. 자, 디귿. 구간 1에서는 호르몬에 의한 체온 조절 작용이 일어난다. 자, 저희가요, 이제 체온 조절의 경우는 이제 중추가 간내 시상하부죠. 얘가 이제 여기 목 쪽에 있는 갑상섬한테 일련의 연쇄적인 신호작용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제 티록신 분비를 억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조절 작용이 일어난 거는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체온 조절 중추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증가한다. 사실 이거 우리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죠. 그쵸? 당연히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은 열을 낮추기 위해서 땀 분비량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을은 맞는 문항이 되어서 답은 디귿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단원의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미맹, 유정, 과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 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별표를 치고 있는 선생님은 갑툭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툭튀가 뭐냐면요, 부모 세대에는 없는 표현형이 자녀에게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지읒을 기준으로 위에 부모는 흰색인데 지읒만 깜장색이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부모랑은 다른 형태인 것을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거를 줄여서 갑툭튀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확정적으로 3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가계도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갑툭튀 기준 양 부모가 잡종 유전자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잡종이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갑툭튀는요, 스스로가 열성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짝끼리 붙어있는 유전자형이 되지요.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읒의 갑툭튀는 스몰티가 되겠고요. 똑같은 이렇게 색칠된 검정색 지금 도형들이 기역도 스몰티, 미음도 스몰티, 니은도 스몰티가 되죠. 이제 하나씩 볼게요. 부모는 아까 잡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리을이 라지티 스몰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이응, 이 경우에는 정상의 표현형이지만 어쨌든 간에 라지티일 수도 있고 라지티 스몰티일 수도 있고, 그쵸?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치읓의 경우는요, 엄마인 미음으로부터 스몰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잡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지만. 그 다음에 비읍은 자녀한테 스몰티가 나오려면 아빠한테서 스몰티 하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인 비읍이 스몰티를 하나 끼고 있는 잡종이 확정이 됩니다. 자, 기역의 경우도요, 자손인 미음을 보면 스몰티라는 거는 엄마한테서 스몰티를 하나 받았지만 하나는 또 기역인 아빠한테서 스몰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역 또한 라지티 스몰티인 잡종이 되겠고요. 마지막 시옷의 경우는 니은한테서 스몰티를 하나 받아야 되지만 정상이니까 기역한테서 라지티를 하나 받습니다. 이렇게 가계도를 완성하고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
미맹은 정상에 대하여 우성형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성순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문항이 되고요. 자, 니은.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은 2명이다. 아까 전에 이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명이다 보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 문항이 됩니다. 자, 디귿. 자, 동그라미 디귿과 동그라미 리을의 유전자형은 동일하다. 아까 갑툭튀의 부모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잡종으로서 라지티 스몰티 유전자형이 동일하지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자, 지금 현재 디귿만 맞네요. 리을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응과 동그라미 치읓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킬러 보기 문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맹의 자녀가 되려면요, 자녀의 유전자형은 스몰티여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응의 표현형이 지금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정상이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지티거나 라지티 스몰티 중에서 라지티 스몰티가 되어야지만 이따 자손한테 스몰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응의 부모인 디귿 리을로부터 부모로부터 라지티거나 라지티 스몰티거나 라지티 스몰티 셋 중에 스몰티를 끼고 있는 거는 요 2개. 그래서 셋 중에 2개가 되다 보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이응의 라지티 스몰티에서 유전자 스몰티를 내보내는 확률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고, 자, 동그라미 치읓도요, 라지티 스몰티에서 유전자 스몰티를 내보낼 확률은 이 또한 2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경우 1, 2, 3 나눠서 설명드렸거든요.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확률의 경우는 곱해야 답이 되지요. 해서 6분의 1이라 리을은 6분의 1로서 틀린 보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디귿만 답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6단원의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이제 소비 전력이 다른 세 전등 ABC의 사용 시간과 소비 전력 총 전력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단, 전등 ABC는 모두 1초당 빛에너지를 10줄 똑같이 방출한대요. 전력이 어쨌든 간에 셋 다 지금 빛에너지를 똑같이 방출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를 보실게요. 총 전력량이 이 ABC 전등 총합이 지금 720W시예요.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A의 경우는 시간 전력을 곱했을 때 6P, B의 경우도 6P, C의 경우도 2를 곱했을 때 6P. 이 전부의 총합이 18P가 될 텐데 이게 720W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의 값은 몇이 되냐? 4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 바로 이제 표에 적어 놓으세요. A의 경우는 40W, B의 경우는 80W, C의 경우는 120W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기 한번 찬찬히 따져볼게요. 자, 기억. 전등 A는 1초당 120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A 보시게 되면 40W입니다. 와트라는 게 1초당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20줄이 아니라 40줄이라고 해야겠죠. 40W니까요. 자, 니은. 전등 B의 전력량은 240W시이다. 자, 그럼 시간하고 와트 값을 곱해야 될 텐데, 자, B의 경우는 3시간을 썼는데 80W짜리래요. 38에 24, 고 하나 뒤에 붙여서 240W시가 맞지요. 자, 디귿. 전등 C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나쁘다. 자, 효율을 좀 따져보시려면요. 아까 요 단의 전제 조건을 조금 상기를 시켜야 될 텐데, 일단 1초당 빛에너지는요. 아까 10줄로서 이제 방출을 A, B, C 값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와트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빛이 아니라 또 다른 데 썼다는 거죠. 즉 열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디귿에서 C를 물어봤거든요. C의 경우는 와트 값이 너무 크죠. 120W. 자, 그러면 똑같이 10줄 내는데 나머지는 싹 다 뭐로 낸 거예요? 열로 소비한 거죠. 자, 그래서 열로 소비했기 때문에 디귿이 효율이 나쁘다라고 봐야겠죠. 전등을 열로 켜는 게 아니라 빛을 쓰려고 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문항이 되겠고, 리을. 아이고. 자,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양을 묻습니다. 그럼 전등 A가 가장 적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빛에너지 10줄을 방출할 때 A는 40W만 써요. 상대적으로 와트 값이 작죠. 자, 그래서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문항.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단원의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별 A에서 D의 연주시차와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별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가로축은 연주시차고요.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시 등급이라고 하죠. 눈으로 봤을 때 등급.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로축, 세로축 나눠서 A, B, C, D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보기를 보니 거리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 시차 값을 갖다 파색으로 위에 한번 값을 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연주 시차의 값을 역수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파색, 즉 거리 값인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C의 경우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10파색, D의 경우는 1이기 때문에 뒤집어 봐야 1파색, 같은 값이니까요. 자, B의 경우는 100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100파색, 굉장히 멀죠? 자, A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요 B가 있는 요 가로축 값이랑 C가 있는 가로축 값을 보면 10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10배죠? 자, 그러면 그 반인 요 A의 경우는 한 5배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역수를 취했을 때 한 20파색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별 A와 D의 실제 밝기는 같다. 실제 밝기는요, 이제 겉보기 등급이 아니라 절대 등급으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A와 D는요, 겉보기 등급이 -2로 같죠. 그래서 실제라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니은, 별 C의 절대 등급은 -4다. C의 경우에는 10파색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절대 등급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별을 10파색 위치에 갖다 놨을 때의 별의 밝기를 갖다가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C는 이미 10파색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 등급 또한 절대 등급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연주 시차는 역수는 이제 거리, 파색, 아까 말씀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10파색이기 때문에 조건이.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D급 보겠습니다. 지구와 거리가 가장 먼 별은 B다. 이건 쉽죠? 파색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크다고 따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맞네요. 그래서 D급은 맞는 보기 문항이 되겠고요. 자, 리을. 별 D의 절대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 자, 이제 절대랑 겉보기를 상대적으로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D는 일단 여기 아까 우리가 뭐라 표현했냐면 1파색이라 했어요. 자, 그럼 기준을 갖다 10파색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파색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계산할 때 Y를 갖다 선생님은 그냥 미지수를 D의 절대 등급이라 두고 풀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10파색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음수값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음수값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수업 시간에 그냥 겉절이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절이 값. 그래서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보겠습니다. D의 경우 겉보기가 -2예요. 세로축을 보기니까. 그래서 -2 빼기 절대 등급을 Y로 두자고 했기 때문에 -Y는 이제 음수다 라고 두셨을 때 Y를 넘기게 되면 Y는 -2보다 큽니다. 그래서 -2가 아까 전에 D의 겉보기 등급이었거든요. 그럼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을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찬찬히 공식 대입해서 푸는 리을 문항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니은, 디귿, 리을이 싹 다 맞게 돼요.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2학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 영상이 이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